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 그리고 소련 사이의 전반적인 냉전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전쟁에서 주요한 파벌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즉 이슬람 저항 그룹들이었는데 이들은 미국, 영국, 중국,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에 의해 지원받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공화국과 싸웠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1978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아프간인이 사망했고 난민들은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탈출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11.5%가 이 충돌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때때로 소련의 베트남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인 1988년 1월에 발생한 산 3234 고지 전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소련 연방의 구성원들이 200명 이상의 무자히딘 반군과 파키스탄 용병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단 하루 만에 200명 이상의 무자히딘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쿠데타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은 경쟁자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지도력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 소련은 군인들을 배치해 카불에 진입하고 새 대통령을 살해한 뒤 소련 충성자를 임명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관여하게 되었다. 1987년 11월에 소비에트 제49는 소비에트와 아프간 대통령 모하마드 나지불라가 계획한 군사작전인 마지스트랄 작전을 시작하여 무자히딘으로부터 사투칸다브 고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개는 1980년대 동안 반군 세력에게 점령당한 많은 오래된 산악도로 중 하나였으며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케이호스트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도시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였다. 무자히딘이 이 길을 통제하여 정부와 소련은 사용할 수 없었고 공급품을 공중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반군이 이제 헬기와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 위험했습니다. 마지스트랄 작전은 무자히딘과의 대화가 실패한 후 그리고 지역의 자드란 부족과의 협상이 실패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반군 세력의 일부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인 자랄루딘 하카니의 결정력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하카니는 자신의 독립적인 아프간 국가의 중심으로 안전한 해안을 원했고 소련과 공산주의 정부에게 물러서는 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하카니가 CIA의 자산이기도 했으며 소련 아프간 전쟁에서의 그의 역할로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의원인 찰리 윌슨에 의해 선의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메지스트랄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소련군의 다양한 부대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108번째와 201번째 모터화 보병 사단 345번째 독립 가드 공수연대 56번째 별도 공습 여단 그리고 103번째 가드 공수 사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5개 보병 사단과 한 대전차 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자히딘들은 광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공 무기, 로켓 발사기, 로켓 추진 수류탄 그리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해 있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격도 사실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10월 28일 공격을 시작하기 몇 주 전에 소련은 무자히딘이 통제하는 지역에 군복을 입힌 마네킹을 공중에서 던져 소련 정찰기가 그들의 위치 좌표를 공군에 전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4시간 동안 무자히딘들은 공습과 포격 공격의 잔혹한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모든 종류의 습격과 작전에 참여한 베테랑 부대로 묘사된 345번 독립 가드 공수 연대는 사라니 근처의 고개 남서쪽의 높은 곳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45번 부대는 무자히딘의 보급로를 매복하기 위해 출동했고 신속하고 공격적인 작전 끝에 부대는 산곡대기 전역에 분산되었다. 345번 부대 제구 사단의 39명 공수병들은 높이가 미터로 측정된 3234번 언덕으로 차례로 보내졌다.
소련 지휘관들은 이 언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구사단은 1987년 12월 31일 언덕 꼭대기에 캠프를 설치했다. 초기 공격 후 수많은 무자히딘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그들은 재집결하고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3234 봉구리를 확보한 직후 무자히딘들은 사투 칸다브 고개로 돌아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공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얼어붙은 땅에 트렌치를 팔 수 없었기에 제구 중대 공수병들은 건조한 돌로 허리 높이 벽을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력한 공격에 대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수류탄 발사기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정거리가 제한된 로켓 발사기 몇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통로가 확보되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가르다이 해안 루트가 여행객들에게 개방되었다. 이후 며칠간 공수병들은 저격수와 포격 공격을 받았지만 그리 심각하거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공격이 더욱 심해졌다. 강렬한 무기 발사가 소련 측으로 보내졌고 수백 개의 박격포 탄환과 로켓이 공수병들과 그들의 캠프에 내리쬐며 그들이 일주일 전에 만든 건조한 돌담을 파괴했습니다. 약 250명의 무자히딘과 수백 명의 파키스탄 특수부대 전사들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의 군대에 대한 포위 공격에 참여하였으며 세 가지 다른 방향에서 추적하였습니다. 무자히딘들은 커버 사이를 이동하며 일부는 발견되기 전 전초기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 공수병들의 중기관총 사격으로 이 반란군 그룹이 곧 처리되었고 곧이어 소련 부대의 한 멤버가 본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들은 포병 지원, 탄약, 그리고 보강군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상병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헬기가 도착했다. 1610시에 다른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포병 지원이 무자히딘의 로켓 발사기 일부를 제거한 후 상황이 잠시 진정되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공격은 두 방향에서 왔으며 일반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되고 조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자히딘은 워키토키를 갖추고 있었고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진하기 전에 공수병이 피신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건조한 돌담에 수류탄을 던져 여러 소련 병사들이 부상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곧 무방비 상태의 소련의 중기관총을 공격하며 무자히딘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포병은 결국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세 번째 공격은 오후 5시 35분에 왔습니다. 무자헤딘이 세 방향에서 뛰쳐나와 포병이 제거되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소련군이 포격으로 응답했지만 반군들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가까워져서 무거운 무기로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자헤딘이 소련군의 항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2시간도 안 되어 19시 10분에 소련군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박근 대전까지 벌이며 반군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련군은 지휘부에 추가 보급을 요청했지만 헬리콥터 투입이 위험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계곡 아래 부대가 지휘관의 명령으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공급품이 얼마나 무거운지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고려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덕의 높이가 3234m였습니다. 캐나다 하든 천천히 조심스레 걸었다. 한편 소비에트는 무자히딘과의 전투를 계속했다. 예비 부대가 3234 본구리를 오르기 시작한 2시간 반 후에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대는 무자히딘의 잔여 공격을 막는데 동료 병사들을 도왔고 무자히딘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구리를 확보하거나 소비에트를 항복시키지 못했다. 3234 본구리에 진영을 설치한 39명의 공수병 중 6명, 이 전사하고 2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비교적으로 전투에서 죽은 무자히딘의 정확한 수는 불명확하지만 추정치는 대략 200명 정도입니다. 마지스트랄 작전 직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려 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장기 체류 계획은 없었지만 공산주의 지도부에 적응하는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소비에트는 아프간이 스스로를 지킬 때까지 반군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기에 무자히딘이 얼마나 학살당하든 반군은 계속 등장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1988년 5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3234 높이 전투가 무의미했음을 뜻합니다. 마지스트랄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나 사투칸다프 고개는 오래 열리지 못했다. 소비에트가 그것을 확보한 지 몇 주 후에 그들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아프간 군대는 무자히딘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1988년 1월 말 전투 후 몇 주 만에 무자히딘은 그 지역을 다시 장악했습니다.